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71년 8월 10일 성남 탄생의 뿌리인 광주 대단지 사건이 발생한 지 48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 48주년을 기념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자담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전 신구대학교 김준기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옆에는 한경원 극단성남 부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6월 48년 만에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광주 대단지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조례안 통과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자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특히 광주 대단지 사건 48주년인데요. 그 48주년 의미에 대해서 먼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벌써 48주년이네요. 48년이면 벌써 반세기입니다. 제가 여기 성남에 이사 와서 성남 지역운동을 하게 된 것도 벌써 45년이 되네요. 제가 성남에 오게 된 동기도 역시 농촌에서 인홍해온 도시의 빈민들의 삶을 보면서 농촌의 농민들의 한을 역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심 과제였기 때문에 성남에 와서 우리 철거민 우리 빈민들과 함께 생활한 지 벌써 45년이 되네요. 반갑습니다. 정말 그렇게 빨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네. 그 한경원 대표님은 광주 대단지와 관련한 남다른 또 감회도 있을 텐데 말씀 좀 해주세요. 예. 1971년 8월 10일 오늘이죠. 그래서 2019년 오늘까지 이제 48주년이 딱 됐는데요. 의미라고 하면 제일 큰 게 이제서야 이제 올해 비로소 광주 광주 대단지 사건 이것에 대한 조례안이 올해에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48년이고 48주년이라는 것이 어떤 커다란 그 숫자로서 의미보다는 앞으로 50주년, 60주년으로 가는 어떤 발걸음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렇게 발걸음의 자치가 있다는 것도 참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잊지 않고 해마다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마다 지역에서도 광주 대단지 사건의 실제적 규명을 위한 이런 부분들의 의미 있는 행사가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수님은 성남 일찌감치 들어올 지역운동 하시면서 광주 대단지에 남다른 그 관심과 열정을 보이셨는데 광주 대단지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성남에 사는 시민들 중에 상당한 수가 광주 대단지 사건 그러면 상당히 성남의 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요. 성남이 발생하게 된 도기,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있냐면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에 소위 경제개발이니 도시화니 산업화니 이런 용어를 쓰면서 공업화, 산업화에 이바지를 하다 보니까 도시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호임의 근거가 바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역시 농촌에서 인홍을 많이 시키는 것, 그 문제죠. 그러니까 그 농업정책의 그 당시 농업정책을 보면 한국 농업은 그때 막 쓰러지고 몰락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잘 살기 운동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농촌에 살기 힘들어야 농촌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남이 생기게 된 아주 본질적인 바탕이 되는데 60년대 초에 이미 벌써 서울에는 청계천 변에 판자촌, 남미촌이 많이 들어섰죠. 그러니까 가장 인용해온 우리 그 빈민들의 삶은 정말 고통의 삶이었고, 일자리 없어서 말하면 길거리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저렇게 죽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비대되고 나니까 서울을 근대화시켜야겠다, 도시화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빈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60년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청계천 주변의 빈민들을 이주시킨 곳이 어디냐면 신림동입니다. 그 다음에 시흥 가는데, 시흥에 이제 난곡이라는 게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계동으로 또 난민촌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 난곡이나 소위 상계동을 보면서 빈민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상계동에 가서 농사를 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자 그 이후에 이게 성남에 말하면 불법이라고 그럴까요? 무계획한 도시, 여기에다가 황무지와 다름없는 벌판에 서울의 난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계동에서 성남으로 몇 번 와봤는데, 아니다. 그러자 이제 성남에 소위 우리 그 난민들이 광주 대단지 사건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것을 난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폭동이라는 말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아닙니다.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삶의 절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에 온 우리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성남, 그리고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성남을 어떻게 건설해야 되느냐,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저의 성남에 이사와서 일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역사회 발전 연구도 하시고 뭐 그런 것도 그래서 지역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예담이 됩니다만, 성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역시 노점상이었습니다. 노점상들이 길거리에서 노점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또 그 당시 시에서는 도시 그래가 막 노점상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노점상들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점상 연합회를 만들었죠.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성남에 일터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위 노동시장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복정동이고, 그 다음에 수진리곡이고, 그 다음에 구종점. 여기에 가면, 아침에 새벽에 가면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사람 사러 왔느냐고 그럽니다. 사람 사러 온 게 아니라 노동을 팔 뿐이지 사람을 파는 게 아닌데,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사러 왔느냐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복정동에 복정 이동 노조를 건설하는데 나름 뒷바라지하게 된 겁니다. 성남의 이제 어제와 오늘의 이제 돌아보는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대단지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광주 대단지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걸 하기 꾸준한 이제 노력들이 이어져 왔고요.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그 연극을 형성한 그 광주 대단지의 다른 이름 황무지가 이제 지역에서 공연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에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 같은데요. 그 연극을 통한 광주 대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 대표님 여러 말씀해 한 예. 말씀하시죠. 전 저한테는 이제 전부터 좀 준비를 했던 작품이었지만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정권이 잘못한 것이 돼가지고 그것을 형상화하는데 좀 많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대에서 형상화될 수 있을지, 지원이 과연 이루어질지, 예, 그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요. 우선 저한테 황무지는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을 저 나름대로 다시 또 공부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라는 거는 사건에 대한 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학술적인 자료도 있고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옮겨 다니는 그런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무대에서 시각화하고 형상화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책으로 보는 역사와 그다음에 이 눈으로 형상화돼서 보는 역사는 틀리거든요. 그리고 요새 시대는 유튜브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유튜브와 이런 매개체를 통한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더 사람들 가슴 속에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보고 이론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판자촌을 옮겼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비극이 있었다는 활자화된 말보다 이것의 그 아픔을 생생하게 배우들이 아니면 무대의 어떤 장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계기가 관객들로 하여금 더 커다란 아픔을 느끼게 하고도 감동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정말 황무지 정말 훌륭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고 그때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참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광주 대단지 사건 자체를 항상 칩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그 연극을 봄으로써 성남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는 어떤 역사성, 또 성남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위 정신적 바탕이 뭐였느냐,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뭐였냐 하는 것을 아주 참 묘하게 보여줘서 감동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러면 올해 광주대단지 공연 그 황무지는 어떻게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 아트센터의 대관은 정시대관으로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센터는 1년 전에 이제 그걸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작년에 신청해서 바로 오늘이죠. 오늘이 공연 예정으로 오늘 대관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그래서 10, 11일 이렇게 양일간 대관을 해놓고 준비를 작년부터 했죠. 했는데 이제 무엇보다 일단 제작비의 확보 문제였는데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섭외를 하고 이제 또 다른 형식으로 작품을 또 대본을 또 쓰고 배우를 섭외하고 했는데 일단은 제작비의 좀 문제로 이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5월쯤에 이제 더 이상은 하면은 일단은 저희 대관을 남한테 넘겨줄 수도 없는 시점이 되니까 여기서 저희가 포기를 하고 있는 대관이나마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하자 그래서 5월 말쯤에 해서 저희가 이제 포기를 했고요. 그 지원이 안 되는 큰 이유는 저희가 올해 상대원 연가라는 공단 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중복 지원이 한 단체에는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이제 지원의 어떤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아픔을 좀 머금고 눈물을 머금고 올해는 좀 상대원 연가에 좀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일단은 올해는 황무지를 문화재단 아트센터에서는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예. 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아쉽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극단하고 성남일보하고 작년 재작년에 같이 주최를 했는데 올해는 성남시가 상당한 관심을 특히 은수미 시장에 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무난하게 지원이 돼서 세 번째 공연이 이루어질 걸로 알았는데
어쨌든 대관 신청까지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정말 그런 기반을 만들지 못한 내가 마음이 저희 모두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광주 대단지를 주제로 한 연극, 물론 이제 황무지를 이제 공연한 그 부분, 극단 성남 93 포함해서 저희들 같이 힘을 합쳐 서게 됐지만 심포지움이나 이렇게 열렸는데 오늘이 48주년이 되는 그 10일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지역에서 기념식 하나 없는 광주 대단지 48주년을 맞아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생겼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여담이지만 말씀 주세요. 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48년 동안 시도하고 노력했던 부분이 뭐냐면 정명화입니다. 광주 대단지 뭐 난동이니 폭동이니 모욕을 하는데 이걸 사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중 정말 의거로 할 거냐 투쟁 삶을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것이냐는 문제가 있던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 성남이 생기게 된 배경과 본질적인 것을 보다 규명하고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규명을 해서 정명화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8주년을 맞이해서 절에도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성남 시민들이 이 광주 대단지 말하면 사건을 보다 정명화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재조명을 하면서 우리의 성남 발전의 정신적 바탕이라고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깊이 하고 그거를 지지하지 못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주년을 맞으면서 50주년을 앞두면서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작업들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난 6월에 이제 성남시의회에서 광주 대단지 사건과 관련한 기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겠죠. 이제 기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48년 만에 통과된 이 조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과거 지금까지 성남 시민들은 이 광주 대단지 이 사건을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적이고 자발적이고 자립해서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조명하고 규명하고 정립하자 하는 거였습니다만 이번에 소위 그 조례가 제정되면서 과거에는 조례 한 번 했다가 또 부결된 적이 있거든요. 2번 정도 부결됐죠. 예, 2번 부결됐는데 그 부결된 이유가 뭐냐? 이 광도대전 사건을 이 구시가지와는 다른 분당의 문제, 주민들의 문제죠. 그렇게 해서 부결을 당했는데 이번에 이건 결코 그렇지 않다. 치부하고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영원히 우리 성남 역사에 기록을 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념하고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성남 시민들이 하나 되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멘트적 계기를 바탕을 만들었다 하는 면에서 조례 제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나 관이 주도하는 지원하는 운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유적인 노력으로 앞으로 이 기념 사업을 더욱더 확충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은 어떤 기념 사업과 관련한 이제 지원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고 이걸 따라서 올해 이제 불발된 광주 대단지 사건을 대한 황무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근거는 마련되는데 그건 영국인의 문화예술인의 입장에서 조례를 통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과거에 2번 조례가 이제 조례안이 부결됐다는 것에 안타까웠고 또
그 외로 저희 황무지 이후에 또 조례안이 가결된 거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크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념사업회 조례안이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예, 저도 교수님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이게 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을 이끌 수 있는, 이 기념사업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민간 차원에서 구성이 돼가지고 순수하고 그다음에 시민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념사업이라는 게 이제 물론 연극도 있겠지만은 뭐 학술적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다음에 저희가 연극 자료를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지만은 더 하고 싶은 것들을 미처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기념사업회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인력이 확보되고 시간이 된다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관점까지, 그리고 그 파헤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 밑바닥부터 좀 다시 이 의미를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 조례안이 되고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진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시에서도 한두 번 시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이제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조례 부분에서 앞으로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네, 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금년에 조례 통과한 것도 네. 자축을 하면서 기념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네. 결국 못했죠. 예. 이것도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념사업회 조례에 꼭 지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스스로 힘으로 앞으로 매년 우리 이 기념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념이라는 말을 항상 좀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꽉 차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어쨌든 시민이 주체가 된 광주대단지 기념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행정은, 지방은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거다. 꼭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걸어나가고, 시는 시민들이, 성남 시민의 성남인데 시민들이 하는 일에 시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꼭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받을 그런 것은 안 된다, 모습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50주년을 맞으니까 오늘 이러한 것들 계기로 해서 우리 내년 50주년 9년입니다. 내년 49년이지. 예. 그러니까 49년 행사를 좀 하면서 50주년 행사를 좀 우리 나라 명명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1년 동안 또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교수님하고 한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 통과됨으로 해서 관이 이제 주도권을 이제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과 관련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민관의 이제 그 역할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앞에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정립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예, 그동안에 관이 이것을 주도하지도 않았고, 또 일부 그 행정에서는 이 광주 기념사업회 자체를 상당히 뭐라고 할까, 거부했다고 할까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그동안에도 시민 자발적으로 자유적으로 광주 대단지 사건을 대조명하면서 역사적으로 분석해내고 사회 구조적으로 진단해내면서 이거를 성남 시민의 정신으로, 성남시의 정신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기념사업회 연찬회 토론을 가졌죠.
물론 거기에서 우리 성남신문이 작년에 인것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민이 관에 주도하는 그런 운동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철저한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시민들의 자주자발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힘을 구축해 나가자. 그러다 보면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황문희도 그렇게 돼야죠.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이 가결되고 이제 이 법제화 됐다는 건 굉장히 고무스럽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것을 민관이 어떻게 해나가냐. 저는 일단 그것을 이 안에 있는 조례안의 내용보다도 일단 형식적으로 이제 준비위원이 결성이 될 텐데 그 준비위원이 일단은 좀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조례안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47주년 지금 기념사업 같은 것이 시 차원에서는 한 개도 지금 존재하지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누군가 순수하게 주도할 수 있는 그 단체나 아니면 인물이 없기 때문에 성남을 가지고 유일한데 그래서 그 전문화되고 뜻이 정말 이쪽에 맞는 사람들로 일단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관이 좀 철저하게 좀 분리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이거는 오해의 소지를 좀 탈피하고자 분명히 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같은 사업이 중복이 된다면은 설정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믿고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민간은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정성된 모습으로 전문화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흘리듯이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세세하게 정성을 들여서 학술이면 학술 아니면 어떤 전시면 전시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좀 이 일반 시민들에게 저변학대되고 신뢰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 한두 해하고 끝나는 이런 기념사업회가 아니고 계속 성남시가 존재하는 한 이 광주대단지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기념사업회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올해 경험에서 받으라 결국은 교수님 말씀하시던 관이 아니라 민주도의 구체적인 행사를 했으면 올해도 의미 있는 행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저희들도 관이 뭔가를 자발적으로 하겠지 기대했던 게 좀 못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관주도가 아니고 시민이 중심이죠. 시민이 주도가 돼야죠. 뭐 성남시의 주인은 시민이니까. 그리고 이번 이제 조례가 정말 어렵게 통과되고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 기념사업과 관련된 그런 이제 조례 포인트가 있고 그 48년 전에 사건의 명예회복 그 당시에 21명인가요? 구속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한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교수님 한 말씀 좀. 광주 그 당시 대전 사건 때 그 사건을 인해서 소위 말하는 구속자가 여러분이 생겼는데 결국은 명예회복이 안 됐죠. 회복되지 않고 난동자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난동자로 우리가 끝까지 여기서 남겨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주대단지 사건의 희생자입니다. 그들이 주도적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고요. 그러나 관에서 그걸 남동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범죄자로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살아계신 분 몇 분 안 계신데 그분들이 명예회복도 하고 그분들이 산 역사 증인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세우도록 정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이 지역사회에 좀 2단계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돼야 되죠. 이건 뭐 일반 저 성남시에서도 그런 걸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시민 중심의 기념 사업회라고 할까요? 사업회에서 중심 사업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치고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21년이면 광주대단지 사건 발생 50주년이 됩니다. 성남시에서도 50주년과 관련돼서 성남의 정체성으로 보고 추진위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교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50주년 추진위를 작년부터 꾸준하게 준비를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현황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내년 후년에 50주년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세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좀 잘 잡아야죠. 그래서 물론 이제 관에서도 시도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 주도로 시민이 중심이 돼서 끌어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5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단순히 5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광주 대단지 기념 사업 시민 주도하는 추진 사업을 일단 추진위를 구성을 강화하고 이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내년 50주년 행사를 그야말로 뜻있게 의미 있게 좀 활기차게 진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 일을 열심히 한 우리 모 대표님 한 말씀 하실 말이 많을 텐데. 저는 뭐 사회자니까요. 사회자로도 아니 뭐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광주대단지 사건 이제 조례 관련해서 원래 저희가 어저께 토론회를 좀 할 생각을 했죠.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발제 교수님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 섭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 달 정도에 아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달 토론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 어쨌든 광주대단지 사건의 50주년, 이 반세기를 다시 한번 올곧게 정리하자는 거니까 내도 행사는 일면 기념 행사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재조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성을 재정립해내자 뭐 이런 거 있고, 동시에 문화예술 활동도 우리 황무지가 정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하신 분들 문화활동, 문화예술 활동도 함께 하면서 내년 말하면 50주년을 정말 시민 모두가 감동을 받고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분당 쪽에서는 구시가지, 신시가지라 구분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분당 우리 시민들, 국민들도 이 일은 구시가지권의 문제가 아니다. 또 역사적으로 생부스러운 게 아니고 이게 성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라 하는 초정 역사라는 것을 분당 시민들도 인지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을 보다 확대하고 만들어 나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0주년은 광주대단지 사건은 성남 시민의 큰 기념 행사로 우리가 정착시켜 나가고 축제죠. 축제로. 네. 뭐 축사 그때 희생당한 일을 생각해 보면 축제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성남시 발전사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계획이니까 우리가 기념을 해야죠. 지난번에 그 은수미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역대 시장들도 나름대로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장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은수미 시장은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성남 탄생의 동기가 광주대단지다,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50주년을 앞두면서 성남시와 민이 새로운 성남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광주대단지를 계기로 해서 좀 서로 간에 이 화합하고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광주대단지 사건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역사회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제가 옛날 얘기하게 됩니다만 성남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성남 시민이 성남의 주인으로서 득석하게 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쭉 해왔으니까 막 그런 차원에서 더 연계돼서 진행되어 나가겠지만은 그러나 결코 이번 50년을 계기로 저는 그게 아니라 전체 성남 시민의 말하면 날로 시민의 날로 이걸 기념하고 또 그거를 성남 시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고 어쨌든 성남시의 발전의 기초는 역시 이제 성남 시민이 돼야 되고 성남 시민이 주인인 우리가 성남을 우리가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가 계기를 마련해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경훈 대표님도 네. 지역에서 고민해야 될 게 저는 단언하건대 제일 큰 숙제는 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광주 대단지 사건 이제 50주년이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도 물론 초등학교 1970년대부터 이제 성남에서 살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노점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세대나 아니면 저희 바로 밑에 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남시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뭐 그런 것들이 눈에 선한데요. 근데 지금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겠죠. 성남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분당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 판교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 성남시는 이런 모습이고 이질감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기성세대는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은 그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시가지 살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어디를 또 신시가지를 가고 싶고 우리는 거기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다 같은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성남이라는 것을 이 밑에 세대들, 자라난 세대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터전이 똑같은 데서 발전을 해왔고 이제 시작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같은 토양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서로가 어떤 공동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현재로 분리가 되면은 신시가지, 구시가지 아니면 뭐 어디 또 다른 곳 뭐 이것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뿌리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은 공감대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같은 시 아래서 또 이게 분리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전국으로 보면은 뭐 어떤 각 도와 도가 또 구분이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각 시, 일단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일단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좀 교육을 시키고 뿌리를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성남 시민들은 내가 성남 시민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겠고요. 물론 고향은 다 갖춰진 고향은 다 할 수 있지만 성남의 뿌리를 받고 사는 우리들은 성남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시민이라는 자부심.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시민의 자발적인 자진 운동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말하면 성남 시민교육, 시민문화교육 뭐 이런 교육도 했지만 지금 황무지 같은 그런 그 정말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 적은 없지만 그래도 성남 문화, 성남의 예술 이걸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해서 그것도 더욱이나 우리 민중 예술이라고 그럴까요? 민중 미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저희들이 그 성남의 이제 그 민속 말은 풍물 이거를 권장하고 제가 학교에서 탈춘반 뭐 농악반 만들었는데 이 지역의 가락이 지역마다 틀려요. 네. 호남가락, 영남가락, 같은 그렇죠. 호남도 예. 우도가락, 자도가락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성남에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남의 가락 이걸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시도를 해서 성남의 그 풍물놀이 민예청을 중심으로 하여가 있고 있는데 이제 상당히 그 활동이 활발해져서 이제 성남이 보면 전국적으로 그 문화예술 민속 활동이요 뭐 주도하고 있죠. 아주 훌륭하게 생각해서 긍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남의 예술, 성남의 문화 이걸 올곧게 창출하고 정착시키자. 막 그것도 우리의 큰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아까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 말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말씀. 제가 요즘에 이제 노제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지 말고 사지 말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이것의 발단은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악용을 하고 부정을 하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구 정치에서 벌어진 어떤 비극이고요. 그리고 광주 대단지 사건은 폭동이 아니고 진짜 생존권을 위한 투쟁의 한 거입니다. 진짜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 사건이 폭력으로 이루어진 어떤 폭동으로 규정돼 있고 22명의 구속자가 영문도 모르고 좀 투정을 했다고 구속이 돼서 현재까지 명예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폭력전과 폭행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좀 50주년이건 60주년이건 성남시 아니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역사를 있는 그대로 좀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된 것은 잘된 대로 그리고 왜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이 광주 대단지에 와가지고 성남시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그간 욕을 먹어야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왜 성남시라는 걸 부끄러우면서 살아야 했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50주년, 60주년 그리고 이 광주 대단지 사건 조례안 기념사업회에서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훌륭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막 시청을 하신 분들 계신다고 하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될 일은 역사의식입니다. 그 당시에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도 규명을 해내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시민 중심의 역사 또는 민중 중심의 어떤 사관을 갖고 있지 않고 항상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예속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주 대단지 사건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우리 자랑스러운 성남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 역사를 우리가 창출해 나갑시다. 다른 도시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성남을 올곧게 만드는 모두가 참 민중이 잘 사는 해방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우리 시민이 앞서서 시민이 중심돼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성남이 가장 역동적인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럼. 황무지에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자랑스러운 성남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자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50주년이 단순한 50주년이 아니라 새로운 100년 성남을 준비하는 그런 소속 언론 그런 그 과정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동참할 때 큰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남 시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성남 시민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광주 대단지, 저는 뭐 이름이 한거라고 하기도 하고 폭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또 항쟁이란 말을 쓰고 합니다만, 우리 이걸 자랑스러운 우리 성남 역사로 다시 재조명하고 올곧게 세우고 우리 시민 모두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우뚝 선 그런 그 사람으로 또 성남을 만들도록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뒤에 보이는 그 저 사진이 그 48년 전 그렇죠. 비 오는 날 네, 맞습니다. 집회 현장 사진입니다. 저기에 저 사진에서 오늘 성남이 그럼 만들어졌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쨌든 좌담회를 계기로 내년도에는 보다 그 발전적인 광주대단지 기념사업, 다양한 형태의 기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네. 이렇게 무더운 우리 날씨에도 참석 50주년 뭐 이렇게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